안녕하세요, 한의사 엄마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조금 바빴어요. 저희 큰 딸아이가 학교 갔다 오더니 짝꿍이 자꾸 기침을 하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기침할 때는 입을 막지도 않고 막 기침을 하고 보건실에 가지도 않고 자리에만 앉아서 계속 기침만 했다고 불평불만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엄마 걔가 독감이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순간 잘못하면 걸릴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근접하게 독감 환자와 접촉을 해 있는 데다가 특히 독감이란 재채기나 기침할 때 이런 비말로 인해서 감염이 되거든요. 비말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이거 거의 한 90% 정도는 혹시 열나면 얘는 다 독감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바로 독감 증상이 왔어요. 그래서 2시부터 열이 한 38도로 갑자기 올랐다고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퇴근해서 보니까 열이 39도가 넘어서 거의 40도를 향해 가고 있었고, 중간에 제가 집에 약 배려놓은 거를 이제 먹고 하면서 저 와가지고 또 새로 약 다려서 주고 해서 새벽 한 3시, 4시쯤에 이제 열이 내렸어요. 그래서 우선은 독감은 열을 잡아야 되는 게 급선무거든요. 열이 또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열이 또 많이 오르는 스타일이에요. 평소 기초 체온도 좀 높은 편이고 열이 나도 좀 많이 오르는 편이라 이번에도 근데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한 40도 넘게 올랐죠. 41도 거의 가까이까지 갔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독감 수발을 드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오늘 독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독감 요즘에 너무 난리예요, 학교마다. 그런데 이제 뭐 예방 같은 경우야 다 알고 계실 거고 해서 뭐 손 씻고 마스크 쓰고 하는 거, 독감 환자와의 접촉을 살짝 멀리하는 거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언제 독감을 일반인들이 의심할 수 있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열이 갑자기 오를 때, 보통 이제 열이 갑자기 오르고 뭐 인후통이나 전신 몸살 증상이나 이런 게 나타나는 경우는 독감 내지는 A형 간염 정도, 이제 그건 나중에 감별을 해야 되는데, 혹시 그 증상이 있으신 분이 독감 환자와의 접촉에 있었다거나 아니면 계절적으로 12월에서 4월 사이에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하시면 우선적으로 첫 번째는 독감을 의심해보고 바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으세요. 독감 같은 경우는 보통 12월에서 1, 2월 정도까지는 A형 인플루엔자가 좀 유행을 하고 2월에 좀 살짝 누그러졌다가 3, 4월까지 나타나는데 그때는 B형이 나타나요. B형은 생각보다 좀 증상이 일반 감기로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뭐라고 하죠? 마일드예요. 좀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열이 갑자기 오르는데 이렇게 독감 환자와 접촉에 있었다거나 계절적으로 요런 시기였다. 그러면 독감을 의심해 보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독감이 걸렸을 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간단히 말할 거예요. 약 먹은 시간과 체온 잰 시간은 꼭 적어주세요. 그리고 약의 종류도 꼭 적어주시는 게 좋으세요. 혹시라도 바이러스 감염이 굉장히 심하게 되면 합병증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다시 병원에 방문하셨을 때도 이런 기록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 항상 기록하는 습관을 갖고 언제 약을 먹었고 무슨 약을 먹었고 언제 체온을 쟀는데 몇 도였고 그런 건 다 기록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열이 많이 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분 손실이 커요. 그리고 진액이 부족해서 열이 더 뜰 수 있어요. 항상 물을 많이 먹고 혹은 아이가 그럴 경우는 물을 많이 먹여주시는 게 좋으세요. 조금씩이라도 많이 먹여주시는 게 좋고, 아이가 시원한 물을 원하면 시원한 물을 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열이 막 많이 날 때는, 이건 일반 감기도 마찬가지긴 한데 손발이 차가워져요.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특히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손발이 차가우면 안 됩니다. 손발이 따뜻해질 때까지 주물러 주세요.
이불로 덮어서 계속 주물러 주세요. 손발이 따뜻한 기운이 돌면서 열이 내릴 겁니다. 몸은 열이 펄펄 나는데 손발은 굉장히 차가운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게 손발 주물러 주시는 거 필요하세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감기가 왜 땀나면 열이 내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반 감기에서는 해당이 되긴 해요. 물론 독감 같은 경우도 자발적으로 스스로 땀이 촉촉하게 나면서 열이 내려요. 그건 맞는데 일부러 땀을 내려고, 사실 이제 독감 약으로 먹는 약은 한약이 됐던 뭐 타미플루가 됐던 이게 땀이 나게 하는 약이 아니에요. 그때 쌍화탕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외사에 의한 감염 같은 경우는 발산시키는 약을 쓴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독감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잖아요. 달라요. 얘는 정말 독한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속에 열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걔를 청열제를 써서 좀 꺼줘야 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뭐 따뜻하게 해가지고 땀구멍만 열려 넣어가지고 땀도 진액이에요. 우리 몸에서 필요할 수도 있는 진액인데 걔를 억지로 빼버리면 수분 손실은 더 커져서 열은 더 떠요. 땀은 나요. 왜냐하면 몸 전체가 뜨끈뜨끈하니까 뜨거운 상태는 뭐든 다 늘어져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땀구멍도 늘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땀이 쉽게 나요. 그렇게 땀이 나는데 이제 열은 더 오르는 거죠. 그럼 이상하다, 왜 땀 났는데 열이 나지? 독감이라 그래요. 땀 내시면 안 됩니다. 무리하게 땀 내시면 안 돼요. 덥다 그러면 살짝 이제 이불도 벗겨주고 하시는 게 좋으세요. 단 손, 발만 따뜻하게 해주시면 되세요. 또 하나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독감 걸리면 무조건 타미플루만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타미플루의 부작용도 보고된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걱정돼서 한약을 어떻게 할 수 없냐라고 독감 확진 받고 오신 분들도 꽤 있으신데, 그런 분들에게 한약을 쓰면은 또 되게 좋아요. 잘 듣고, 저도 저희 이제 가족들한테 다 쓰고, 사실은 저도 2009년에 신종플루 그때 되게 심했었죠. 그때 독감에 걸렸었어요, 저도. 근데 그때 저도 한약만 먹었고 증상이 얼마 만에 났지? 제가 오후 4시, 5시부터 열이 시작됐었는데 1시, 2시쯤 열이 내린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열이 잘 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때 거의 39도 넘어서 40도까지 찍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약 저희가 2번, 3번 정도 먹었던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먹고 내렸어요. 훨씬 부작용 없고 깔끔하게 나왔기 때문에 독감이나 감기를 한약으로 치료하신 한의사 선생님들은 절대 본인의 가족은 양약으로 치료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한약 치료에 관한 논문들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소개시켜드리면, 항바이러스제만으로 치료한 경우, 항바이러스제와 한약을 병용 투여한 경우, 그다음에 한약 단독 투여한 경우 세 군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했었는데, 이제 열이 났을 때부터 해열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쟀어요. 첫 번째 항바이러스제 군에서는 24시간이 걸렸고요. 두 번째 병용 투여한 군에서는 18시간, 그리고 세 번째 한약 단독 투여한 군에서는 15시간 걸린 걸로 나와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논문들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독감 치료하는 한의원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먼저 독감 치료는 타미플루만이 아니고 그 부작용이 걱정되시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치료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한의원 가셔서 처방 받으셔서 치료 받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졸려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